예, 안녕하세요. 능구 연세부동산입니다. 호반 서밋 DMC 힐즈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덕은 도시개발지구 3블록이고요.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정독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한번 같이 정독을 하시면서 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고 조건이 맞으신지 점검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모델하우스는 지금 사이버 홍보관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하고 있지 않고요. 일반 공고, 특별 공고 모두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인데, 고령자하고 장애인은 홍보관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그 청약 가입했던 은행, 글로 방문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정당 계약 날짜가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은 11월 19일인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청약 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 거주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양시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집이 무주택이나 1주택 소유주만 지금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2주택은 이제 기회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의 민영 아파트로, 지금 추첨 물량, 가점 75%는 가점제이고, 나머지 25%는 추첨제, 85 전용, 이하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전용 85 초과인 경우인데, 지금 호반은 지금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5%는 가점제고, 25%는 추첨제 물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첨제 물량으로 여기 1주택이신 분들, 그 다음에 저가점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추첨제 물량에서 아마 당첨이 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고양시 거주자한테 100%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는 지금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거주자 중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고양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19년 11월 20일부터 계속 거주한 사람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 들어온 지 지금 1년이 안 됐다 이런 사람은 신청은 할 수가 있는데 경쟁에서 밀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특이한 거는 지금 10년간 전매가 재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조금 깁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참고하셔야 되고요. 저번에 마지막으로 했던 대국로 롯데캐슬은 재당첨 기간이 7년이었는데, 요번에 지금 하는 지금 덕은 호반은 10년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제 외국에 지금 현재 계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1년 이상 살아서 청약도 할 수 있고 우선 조건도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에 계신 분이 90일이 초과하지 않았다. 예, 이런 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연간 18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 이런 분은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긴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90일을 넘었다, 183일을 초과했다, 1년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80일 있다가, 이제 다시 또 한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 또 80일 있다가, 또 한국에 있다가, 또 80일을 외국에 나갔다가, 이런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0일을 초과하지 않고 한국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셨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은, 부양 가족 중에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하고 직계 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에서는 부양 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혼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부모님이 사망을 했으면 이제 손자 손녀겠죠. 미혼의 손자녀가 결혼을 안 한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1주택하고 무주택인 경우에 그 이제 주택 소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이제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18년 12월 11일 본인이 이제 분양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년 12월 11일
예, 본인이 분양권을 18년 12월 11일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8년 12월 11일 이후로 입주자 모집 공고, 관리 처분, 정비 사업이죠. 그다음에 또는 사업 계획, 지주택이죠.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을 적용합니다. 이제 그 전에 갖고 계신 분은 상관이 없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데 다시 또 이 미분양권을 사신 분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등 매수자 18년 12월 11일 한번 또 나옵니다. 분양권에 대해서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을 적용한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소형 저가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예, 소형 저가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민영 아파트의 일반 공급에서는 소형 저가 주택을 지금 인정을 무주택으로 간주해주고요. 여기서 소형이란 전용이 60제곱미터입니다. 등기부 등본상 본인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다 그러면은 지금 101동 101호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은 전용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59제곱미터, 41제곱미터 이런 거 다 해당이 되시고 지금 여기는 고양시이기 때문에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1억 3천만 원 이하. 예, 여기서 말하는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공시 가격입니다. 재산세를 내는 공시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 확인을 하시냐면은 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거기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재산세를 지금 20년 지금 11월인데 원래 그 재산세는 6월에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다 지금 20년도에 대해서는 공시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소형 저가 주택이라는 거는 소형 저가 주택이라는 거는 그 전에 자기가 본인이 이제 어떤 한 채를 A라는 집을 옛날에 샀다가 지금은 무주택인데 소형 주가 주택을 2017년에 팔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지금 2020년이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3년 동안 무주택 기간인 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010년에 샀다 이 집을 A라는 집을 샀을 때 2017년에 내가 판 이 시점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면 이 집도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공공분양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요번에 나온 그 위례 A1 5블럭 12블럭은 소형 저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유주택입니다. 그 모르시고 또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부적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17년도 팔았을 때 이 17년도에는 기준이 지금 1억 3천만 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17년도에 그때 당시에 이 공시 가격이 1억이었다. 근데 이 집이 그 당시에 9천만 원이었다. 이러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지금 10년 동안 무주택인 겁니다. 그 전에 만약에 무주택에서 샀었다. 그러면 계속 무주택인 겁니다. 그러면 무주택 기간을 15년 채우시는 겁니다. 예,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이 바뀐 것 중에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청약 자격이 약간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인데 그전에는 무주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주택자입니다. 군인에 해당하시는 분들, 가족분들 지금 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이 있는 군인도 해당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건설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군인입니다.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배려를 많이 해주죠. 그 다음에 지금 최하층 우선 배정이라고 그 분양 신청하실 때 옵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장애인하고 고령자하고 다자녀, 미성년입니다. 미결혼이 아닙니다. 그 미성년 3명 이상인 경우에 최하층을 내가 원하시면 그 배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선택을 못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최하층이라는 거는 1층이거나 이제 그 라인이나 동에 따라서 1층이 아니고 피르트가 있어서 뭐 2층, 3층, 4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층이 아니면 그 1층을 제외한 이제 최저층입니다. 2층, 3층, 4층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것도 이제 최하층을 만약에 경쟁이 되면 예, 또 추첨으로 또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또 그 층으로 배정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1주택자는 이제 처분 조건으로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자여야 하고, 만약에 전에 어떤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무주택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2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예, 2순위로 넘어가기 힘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인 한 건만 신청할 수 있고, 2건 신청하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 한 번, 일반 공급 한 번 신청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 공급을 뭐 다전야도 되고, 뭐 노부모도 되고, 뭐 2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 공급은. 특별 공급하고 일반 공급 한 번씩만 신청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내용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 아까 가점제가 75%고 추첨자가 25%죠.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점제로 만약에 당첨이 된 사람이 있다면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로는 당첨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본인과 당첨자 본인하고 속한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요 아래줄에 나오는데, 가점제로 한번 당첨이 되면은, 2년 동안 가점제에서 된 사람은 가점제에서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2년 동안. 그런데, 추첨제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추첨제. 그 세대원도 추첨제는 가능한 겁니다. 그 세대주 당첨자 본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대원도 모두 다 가점제에서 제한이 되는데 추첨제는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가점제로 하면 안 되는데 또 됐다. 이건 부적격입니다. 예, 요거 주의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아까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아까 추첨 물량이 25%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점이 75%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추첨 물량 25% 안에서 75%가 무주택자한테 줍니다. 무주택자. 그리고 25%는 유주택자한테 줍니다. 여기 25% 계속 나오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추첨제라고는 하지만은, 이 집이 있는 사람이 추첨제로 해서 뽑히는 것도 굉장히 희소한 겁니다. 그리고 1주택으로 해서 추첨을 물량으로 해서 당첨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처분 조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내가 지금 집이 하나 있는데 무턱대고 이 신청을 하시면 안 되고 집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꼭 지켜야 되는 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처분을 못 하니까 여기다 신청하시는 거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주택에 속한 분이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지금 이제 공급이 남아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쭉 얘기가 나오고 처분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거나 기존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승낙을 해야 되고 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이 가치가 무척 크다. 내가 보유할 가치가 그러신 분은 신중한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예비 입주자는 300%를 3배수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그 예비 입주자가 10번이 넘어갔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른 단지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 단지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보셔야 되는 게 중복 신청하면 안 된다, 이제 이 내용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한 건만 해야 됩니다. 집에서 세대주하고 세대원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제 한 건만 신청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적격이 이제 만약에 당첨이 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회사에서 그 부적격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격 확인서를 갖고 청약 통장 가입 은행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통장 부활을
예, 부적격 당첨은 이제 당첨자로 이제 되시고 나면은 이제 1년 동안 제한이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매는 지금 6년 동안 안 됩니다. 예, 못 팝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하셔가지고 한 2년 있으면 입주를 하는데 한 4년까지는 지금 이제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그다음에 재당첨은 10년입니다. 예, 더 깁니다. 10년. 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말하는 그 6년 있지 않습니까? 전매. 요거는 소유권 이전을 하면 지금 2년 있다가 이제 지금 소유권 이전을 하거든요. 입주를 하면은 3년으로 간주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입주를 하고 3년이 되면 전매가 아마 6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말씀을 드린다거나 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이제 위례 5블럭, 12블럭, A1 5블럭, 12블럭도 지금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1년도 안 돼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3년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상은 입주할 때 벌써 3년이 지금 됐고, 그러니까 2년은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5년은 어차피 입주 의무해야 되니까 또 5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네, 다음 내용 보시면은 여기 고양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요. 이제 만약에 당첨이 되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입주 계약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증빙 서류는 하지 않습니다. 예, 증빙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요거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내용은, 자, 특별 공급은,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에 1순위는 1년 이상이 12월 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가 틀린데 고양시에서 1년 미만 거주자이신 분 1순위는 1순위인데 같은 1순위인데 날짜를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양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100%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 지금 들어오신 지 1년이 안 되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아마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당해자 중에 1년 이상 거주자한테 끝납니다. 지금 날짜까지 구별해놨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장애인하고 지금 고령자는 홍보관에서 하거나 그 다음에 통장 가입은행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 통장 국민은행에 가입하셨으면 국민은행 지점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내역, 공급 금액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덕은지구 3블럭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23층 5개 동 560세대입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이 333세대이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특별 공급이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가 있고 여기 보시면 철거 주택 소유 9세대가 있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 고양 덕은 이주 대책 이 안에 이 부지 안에 이 택지지구 부지 안에 살았던 분들 중에 집이 없어지니까 아파트로 대체해 주는 겁니다. 예, 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보시면 지금 84A하고 84B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세대수는 84A가 450, B가 110세대, 총 560세대이고요. 일반 공급은 180세대, A타입, 그 다음 B타입이 45세대, 226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생애 최초 보시면은, 물량이 총 84세대이고요. A타입이 67세대를 모집하고 B타입이 17세대를 모집합니다. 100% 추첨이죠. 이게 지금 추첨인데 이게 지금 거의 3.5배수 됩니다. 지금 A타입이 물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접수를 했는데 B타입이 3배 이상 경쟁률이 더 A타입이 나와야만이 배수가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 요거를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지금 A타입을 하냐, B타입을 하냐, 추첨 제에서 고민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것 같으신데, 지금 이제 좀 점수가 낮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B타입을 하십시오. B타입을 하시고, 추첨 물량으로 지금 도전하시는 분들은 A타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게 3배수가 지금 더 많기 때문에 지금 B타입을 해야 되냐 사실 좀 뭐 명확하게 말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추첨제를 A를 해야 되냐 B를 해야 되나. 예, 근데 다만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 얘들은 B타입을 하십시오. B타입이 비선호 타입이라서 그렇습니다. 금액을 보시면은요. 지금 84A는
지금 1층은 지금 6억이 안 됩니다. 그리고 2층부터는 6억이 넘어서 6억 5천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84B도 예, 지금 84A 같은 경우는 지금 1층이 6억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6억부터 6억 5천까지 있습니다. 84B도 비슷합니다. 예, 6억 이하, 1층은 6억 이하고 나머지는 지금 6억 5천대까지 나옵니다. 똑같이. 예. 그리고 이제 계약금은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그 계약하는 거하고 2월 달로 두 번에 나눠서 냅니다. 10%, 10%. 어쨌든지 간에 지금 필요하신 거는 지금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중도금은 60%인데 이 중에서 50%는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10%는 또 다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30%, 예, 1억 8천에서 1억 9천만 원이 지금 준비가 되셔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잔금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이 중에서 또 돈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일부 또 연체하시는 분이 또 계실 것 같고요. 돈 여러 개 되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중도금하고 잔금을 미리 내시면 선납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목돈이 있으신 분들은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이 분양가에서는 지금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계약할 때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거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선택을 안 하셔도 되고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저 2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옵션은 예를 들어서 지금 6억 5천인데 여기서 2천만 원 뭐 한 2,100만 원 정도 빼면 6억 한 3천 한 500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나중에 냅니다. 소유권 지정기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금에서 조금 세이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아셔야 되는 내용이 신혼부부 이제 특공은 여기 지금 소득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 지금 신혼부부 그 특공을 하시는 분들은 그 소득 기준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분양가가 6억을 넘는 경우, 지금 1층 외에는 지금 전부 분양가가 지금 6억을 넘죠. 이런 경우 외벌이인 경우에는 130%, 그다음에 맞벌이인 경우는 140%한테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동안 소득이 조금 오버되셨던 신혼부부님들은 여기 지금 소득 기준을 조금 참고를 하셔서 본인이 저번에는 조금 소득이 높아서 못 하셨던 분이 있다면은 예, 그거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마 신혼부부 특공 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서 75% 물량 중에 75% 물량은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 외벌이, 그다음에 맞벌이신 분은 120%. 예, 이신 분들한테 먼저 공급을 합니다. 요거 내용이 이제 아마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공급은, 기본적으로 그, 두 개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다자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부모 뭐 특별 공급이라든가 이런 걸 동시에 하면 둘 다 무효입니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 지금 동일 세대, 지금 분양 신청을 하려는 분하고 지금 동일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일 신청이신 분이 같은 세대인 경우, 이 분들도 그 부적격자로 당첨이 돼서, 하는 경우에, 선정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한 사람만 신청을 하라,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셔야 되는 내용은 지금 다른 거 알 거 없습니다. 청약 통장에 지금 고양시면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 통장에 200만 원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금액에 대해서 신경 쓰실 게 없는 게 무조건 그냥 500만 원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러면은 평소에 상관없이 지금 이제 아무 평수나 다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멈추지 마시고 계속 10만 원씩 불입을 해 나가십시오. 그다음에 인천에 사시는 분이 있다면은 지금 1000만 원, 서울에 사시는 분은 1500만 원을 그냥 무조건 맞춰 놓으십시오. 그래야 아무 평수나 지금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세팅만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청약 예금이 있고 부금이 있고 종합통장이 있죠. 지금 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노부모하고 생애 최초 그 24개월 통장 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금액 200만 원은 지금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통장도 마찬가지죠. 여기 면적 맞춰 놓으셔야 되고 이제 이런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위례 그 5블럭하고 12블럭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생애 최초는 지금 위례 같은 경우는 지금 600만 원이 또 들어갑니다.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액을 미리미리 맞춰서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금액을 너무 타이트하게 뭐 나는 85만 원 할 거니까 뭐 200만 원을 맞춰 놓겠다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금액은 항상 넉넉히 꾸준히 맞춰서 넣으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특별 공급 중에 옛날에 이제 특별 공급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우선 공급이라고 이제 표현한 게 있었습니다. 뭐 다자녀 우선 공급, 노부모 우선 공급 이런 분들도 당첨된 걸로 특별 공급으로 당첨된 걸로 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이제 기간 추천 특별 공급이나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국가 유공자 거기는 지금 보훈지청.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복무 제대 군인, 보훈지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지금 국군복지단. 그 다음에 장애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과, 근데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까 중소벤처기업청. 철거주택은 지금 LH 고양사업본부고요. 지금 이 고양 철거주택 여기 지금 소유자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그 부지에서 계셨던 분이 그 당첨이 되는 건데 요 방식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택지나 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창릉이면 창릉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곡이죠. 또 대곡이 있습니다. 그 대곡 이런 데 있는 이제 어떤 가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집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개발 때문에 헐리면 이 사람한테 보상적으로 그 부지에 해당되는 부지에 집을 주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거 주택에 대해서 개발 소식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 분양만이 재테크는 아니고 또 이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침 철거 그 해당되는 분이 있길래 지금 말씀 한 번 더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추천에 대해서 이제 당첨자 선정 방법이 있는데, 예, 요거는 이제 뭐 장애인이면 장애인 어떤 배점이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 근로자면 중소기업 근로자. 그러셔서 그 해당되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선정되는 기관 쪽으로 자세하게 해당되시는 분은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다자녀는 지금 고양시하고 경기도한테 50%, 서울하고 인천한테 50%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통장 6개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임신 같은 경우나 이제 입양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요 관련된 증빙 서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입양은 입양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가 있다. 예, 이런 경우는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한다.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나오는데 소형 저가 주택은 이 특공에서는 유주택자입니다. 여기서 그 소형 저가 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일반 공급에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영 아파트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특공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례처럼 공공 분양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전여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배점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이 만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미성년 자녀 수하고 그다음에 영유아 자녀 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 예,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혼 부부인 경우는 여기서 신혼은 지금 7년으로 봅니다. 청약에서는 현실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7년이 아니고 이제 7개월 만에 또 그 신혼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예, 그 본인들 현실하고 이 청약에서 말하는 7년하고는 괴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신혼부부 중에 이제 출산하고 임신, 입양, 예, 그 관련 내용을 증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득 기준이, 조금씩 틀리니까 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의 75%는 소득 기준이 100%인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외벌이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인 경우 12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억 이상, 9억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해당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130%, 140%까지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득 기준이 3위는 지금 555만 원이 100%고, 그 다음에, 지금 뭐 4인부터는 조금씩 늘어나니까요. 예,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6억 이상 9억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는 예, 130%, 140%입니다. 예, 외벌이 130%, 맞벌이 140%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소득이 지금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특공 그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합니다. 그래서 21년 1월 1일부터는 또 지금 또 소득이 높아서 신혼부부 특공에 소득 기준 때문에 탈락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내년을 또, 잘 또 본인 특공 자격을 활용하시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혼부부, 생애 최초 특별 공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양시, 이제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생애 최초 전세대 원이 주택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나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혼인을 하셨다거나 이제 부부만 있으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미성년이 아닙니다. 미혼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90살 아버지가 계시고 그다음에 70살 아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한 번도 결혼을 안 하신 깨끗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은 한 번도 집을 산 적이 없다. 예, 이런 분은 추천 물량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통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또 나옵니다. 소형 저가주택은 유주택자라고. 예, 특공에서는 지금 소형 저가주택이 아닙니다. 일반 공급 민영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덕은지구는 청약 과열지구이기 때문에 민영주택이고 그래서 이제 1순위 조건이 세대주고 통장이 2년 됐어야 되고 2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통장에. 그다음에 과거 5년 내 당첨된 이력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720만 원입니다. 3인 이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이제 가족이 늘어나시면 이제 소득이 더 늘어나죠. 예, 본인들 해당되시는 금액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쟁이 있는 경우, 예,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첨은 추첨이고, 아까 이것도 역시 고양시 거주자한테, 예, 100% 먼저 우선권이 있습니다. 타 지역 기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노부모 특별 공급, 지금 이제 65세입니다. 여기서 노부모라는 거는 지금 65세를 얘기합니다. 자, 이게 있고요. 지금 이제 노부모 특별 공급에서 말하는 특별하다는 거, 특공이라는 거는 전부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반 공급에서 보는 이제 노부모님이 또 나오십니다. 그 일반 공급에서 나오는 노부모님은 집이 하나 있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공에서는 아무도 집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일반 공급에서 말하는 거는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이나 뭐 아버님이 집이 있는데 아들이 집이 없다. 그러면 아드님이 세대주가 되셔서 아드님이 무주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특공에서 하고 지금 일반 공급하고 해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공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지금 고양시 1년 이상 거주하는 신청자에게 100% 우선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이나 고양시에 지금 들어와서 1년 안 되신 분들은 거의 당첨 확률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재당첨 기한에 있는 사람은 하고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주택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시인데 1년도 넘었는데 지금 외국에 있다거나 외국을 지금 갔다 왔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외국을 나갔는데 지금 183일을 초과해서 외국에 지금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해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90일이라는 거는 계속해서입니다.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1년을 모았더니 183일을 넘었다.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개월 미만의 단순한 단기 여행, 출장, 파견 등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80일을 있다가 들어왔다.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입국 후 7일 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해외 체류로 봅니다. 지금 일본 갔다 왔는데 또 일본 간다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동일 국가입니다. 뭐 일본 갔다 왔는데 대만 간다.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요런 이제 해외를 갔다 오시거나 지금 이제 갔다 온 이력이 있으시거나 예, 이런 분들은 예, 조금 미리 좀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내용이 부자격자는 지금 1년 내에는 못합니다. 수도권하고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고요. 지금 요거 수도권을 벗어나시면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위축지역은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200만 원을 여기 넣으셔야지 지금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19일, 예, 오늘이죠. 20일이죠, 오늘. 예, 20일까지 당해 모집 공고 당일까지 200만 원을 맞춰 놓으시면 청약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순위를 보시면요. 고양시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살고 지금 이제 가점이 75%, 그 다음에 이제 추첨이 25%입니다. 그래서 가점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하고 전 세대원이 집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첨제는 현재 1주택자를 소유한 세대이고 집이 두 채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노부모 특별 공급에서는 그 노부모가 65세고 일반 공급에서는 지금 60세라는 기준이 있는데 부모님이 61세신데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드님이 세대주가 돼서 무주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 공급에서는 무조건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추첨해서 이거 아까 25%인데 이 25% 안에 75%는 무주택한테 주고 나머지 25%는 여기서 지금 75%에서 떨어진 사람들하고 플러스 아까 1주택자하고 합산해서 그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집을 처분하는 조건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통장은 2년이 경과하셨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200만 원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5년 내에 그 당첨되신 분, 세대주가 아닌 분, 안 됩니다. 그다음에 2주택을 가지신 분, 분양권을 포함해서 1주택 1분양권 가지신 분, 아까 18년도 기준 말씀드렸습니다. 이 순위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점 기준은 지금 만점이 지금 84점입니다.
제일 큰 점수는 지금 부양가족하고 무주택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주택 기간은 이제 15년이면 만점입니다. 32점. 그 다음에 부양가족은 6명이면 35점 만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장 가입 기간은 지금 15년이 만점입니다. 15년이 17점. 예, 이렇게 돼서 84점입니다. 이 가점제로 이제 내가 청약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무주택이신 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가점이 이제 본인이 내가 지금 현재 가점도 중요하고 내가 앞으로 이제 가점 변동이 있을 건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는데 이 가점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 가점으로 해서 지금 내가 이게 내가 경쟁력이 있느냐 이제 이걸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가점이 없어요. 가점이 없는데 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은 본인이 이제 그 결혼을 하시고 막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습니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인데 이런 분은 어차피 신혼부부 특공으로 부닥치면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애 최초 추천 물량을 그렇게 해서 이제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셔도 한 번도 이력이 없다. 내가 가입한 그 다음에 내가 또 결혼을 안 한 자녀와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분은 생초로 들어갈 수가 있고 통장이 내가 큰 돈이 없다. 이런 분은 생초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점을 쌓으려면 일단 부양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이 혼자 산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2명이 산다. 그런데 지금 집을 옛날에 샀다 파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초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점 쌓을 일이 없어서 가점도 안 됩니다. 예, 이런 분이 지금 이제 무주택이라면은 이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공분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그 다음에 지금 이 민간 분양에서는 지금 이제 추천 물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이게 분양이라는 거 어쩌다 한번 하시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주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판별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이제 소형 저가 주택이 이제 여기서 또 나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소형 저가 주택을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지금 11월 20일인데, 이날 기준으로 이제 조그만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이제 소형 저가 주택으로 지금 한 채를 갖고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집을 언젠가 샀을 거 아닙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2010년도에 샀습니다. 이 집을.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지금 또 어딘가에 또 다른 집이 또 있었어요. 옛날에 이게 사고 이걸 팔고 이걸 산 겁니다. 그런데 이 집도 또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은 계속 무주택 기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전에 이게 어떤 집을 만약에 팔았는데 지금 2007년 9월 1일 기준이 있습니다. 2007년 9월 1일. 그럼 2006년이라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2006년에 이 집을 팔았는데 이때 팔았을 때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가격. 예, 그럼 2006년 공시 주택 가격이겠죠. 그때의 기준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른다. 이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어떤 집이 먼저 내가 사는 집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집을 내가 2006년에 팔았어요. 팔았는데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가격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중에서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릅니다. 뭐 이게 알듯하고 또 하고 또 모를 듯하기도 한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단독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파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많이 하죠. 공시 가격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그 2007년
그 9월 1일에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가격에 따랐더니 이때 지금 이제 1억 3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저가라는 거는. 근데 1억 3천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2006년에는 다른 기준일 수가 있어요. 지금 1억 3천이 아닙니다. 2006년에는 다른 금액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공시 가격을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소형 저가 주택이냐, 만약에 이제 해당이 되면 이 분은 평생 무주택이었던 겁니다. 이 청약에서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를 내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 예,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공고일 이후에 주택을 팔았어요. 이분이. 그러면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입니다. 지금 2020년 11월 20일이기 때문에 지금 2020년 공시 가격으로 지금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집을 팔아서 무주택이라는 게 아니고 이분은 지금 만약에 소형 저가 주택에 해당되면은 과거까지 쭉 다 무주택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신경 쓰시고요. 무주택 기간, 예, 무주택 기간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보통은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 기간입니다. 그런데 30세가 되기 전에, 30세 되는 날이 무주택인데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22살에 결혼하셨다. 그러면 22살부터 무주택 기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찍 결혼하시는 게 유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무주택 그 이제 세대 구성원 중에 그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양시설에 들어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 체류 중이다. 그 체류 중이라는 거는 지금 최근 3년 이내에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체류한 경우입니다. 지금 아까 그 말한 그 해외 체류를 했냐 안 했냐 이제 기준이 아까 90일이 나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분양을 신청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이제 세대원이라는 뜻입니다. 세대원이신 분이 해외에 지금 체류 중인 경우, 예, 그거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점수로 계산을 안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요양시설에 있다든가 이런 사람도 부양가족에서 그 점수가 인정이 안 된다. 예,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해당되시는 분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점 계산 잘못하면 또 이제 부적격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 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가족으로 지금 돼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 번 또 더 나옵니다. 지금 일반 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노부모 특별 공급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이제 당첨되면 이제 서류를 뭘 내냐, 뭐 이런 이제 이제 서류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증빙서류 같은 거 제출 뭘 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셔서, 예, 확인하시면 되고요. 신청할 때 부적격이 안 되도록 잘 확인하시려고 지금 이제 모집 공고를 보시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아셔야 또 다음에 어떤 청약이 나오셔도 또 이제 기본 이 지식 베이스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독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이 있냐 없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이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물 과정에 있다. 집을 처분을 하면, 건물에 대해서 등기 사항 증명서가 없는 집이 많이는 없죠. 근데 옛날 집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건축물 대장은 있는데 등기 사항 증명서가 없는 집이 혹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서 내가
이 소유자가 바뀌었다든가, 여기도 소유주가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처리일에 따른다는 겁니다. 처리일이 기준일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으로 인해서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공유 지분입니다. 공유 지분. 예. 그 단독 소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머니하고 자제분이 같이 법정으로 상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같이 소유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3개월 내에 팔면 됩니다. 3개월 내에. 일단은 부적격자인데 이거를 3개월 내에 지분을 처분을 하면 부적격자가 아니라 정당 당첨자가 되고, 그래서 정당 계약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안 팔면 이 사람은 그냥 부적격입니다. 3개월 내에 처리가 안 되면. 그럼 부적격이면 아까 또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 제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되면 3개월 내에 어떻게 처분해야 되나 또 이제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상은 이게 보통 상속이라는 거는 이제 아는 사람이거나 친인척입니다. 가족 같은 경우죠. 그러면 이제 그 자기 지분을 그냥 가족한테 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공유 지분인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2번은 뭐냐면은 시골집입니다. 시골집인데, 지금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면회 행정구역인데, 그 사용 승인이 20년이 넘은 단독주택, 85 이하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의 최초 등록 거주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해서 이전받은 단독주택입니다. 전부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 빌라 이런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해당되시는 데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건설 지역에 거주 중요합니다. 예, 거주하다가 다른 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까 상속이 나왔습니다. 상속으로 받은 경우. 여기 이제 나옵니다. 또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입니다. 그래서 거주를 안 하고 상속을 받은 경우에 단독주택, 여기에, 예, 그런 경우에 지금 시골에 있다면, 예, 그런 경우에는 지불을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0년 넘거나 85제곱미터, 이거는 다, 하나하나입니다. 전부 엔드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하나, 예, 이게 그래서 20년 넘었는데 집이 엄청 커요. 300평이에요. 이런 거 됩니다. 그 다음에, 집이 막 지었는데 지금 60제곱미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됩니다. 연수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지금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건 뭐냐면은, 20제곱미터가 뭐냐면은 이제 건물입니다. 주택의 건물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건물에 대해서 20제곱미터면은 한 6평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를 갖고 있다. 한 개를 갖고 있다. 1호를 갖고 있다. 예, 이런 경우는 집으로 그냥 안 봐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2개 갖고 있다. 원룸을 2개 갖고 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냥 2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색깔이 지워졌는데 60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해서 집을 하나 갖고 있는 분, 예, 상관없습니다. 노부모 특별 공급이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이 낡아 사람이 살지 못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를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멸실하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예, 요거는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아까 여기 지금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집이죠. 기준이 일단 동네가 시골인 겁니다. 근데 이 7번 하고 5번 나머지는 시골이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고양시에 이제 어느 외곽에 있어서 아파트가 아닙니다. 어느 단독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 있는데 한 40년 전에 이제 대대로 내려온 어떤 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다 보면은 무슨 뭐 한옥인지 양옥인지 이렇게 이제 주택이 오래된 집이 있는데 사람이 안 사는 걸로 보이는 집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나 건물 등기부 상으로는 이게 집으로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살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재산세도 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집이거나 아니면 이제 멸실되었거나 현실에서는 지금 이제 땅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거기다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쓸모가 없어서 뭐 너무 방치가 돼 있다거나 뭐 이런 집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냥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아예 멸실을 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멸실은 했는데 서류적으로 또 정리를 안 한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 등본이나 예,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좀 특이한 게 나왔는데 뭐냐면 이제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 상가 주택이다. 예를 들어서 상가 주택인데 여기 지금 주택이니까 여기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상으로는 있는데 이게 여기가 뭐 역세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여서 이 상가로서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상가 주택이어갖고 이제 주택은 주택인데 상가로서 가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상가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가로 쓰고 있어요. 아니면 주택인데 개조를 안 했는데 그냥 상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게 지금 공부상으로는 만약에 지금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그거를 공부상으로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 등기부겠죠. 예, 그거를 만약에 상가로 바꿨다. 이제 3개월이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 바꿨다. 예,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상가가 돼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7번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연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이런 겁니다. 지금 어딘가에 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큰 보유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뭐 그 금액도 뭐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분이 있다면은 뭐 서울이든 뭐 여기 수도권에서 이 집을 헐은다 해도 없애버린다고 해도 건물을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 청약을 못할 정도의 보유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멸실을 하시면 됩니다. 멸실을 하시고 멸실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건물 등기부에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정쩡하게 혹은 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이상한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주 조그만 거를 예 그냥 없애버리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어정쩡하게 뭐 20개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2개를 갖고 있다. 예, 이런 분이 이 청약도 못할 정도로 그게 가치가 있는 거냐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깊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옛날 얘기겠죠. 그 옛날 건물일 텐데 이 건물이 이제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그 증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형 저가 주택을 1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 그 무주택으로 간주해줍니다. 일반 공급하고 민영 아파트에서는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받은 사람, 예, 그 사람도 지금 해당이 없는데 그 날짜가 있습니다. 18년, 예, 그 날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못 외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만 그 미분양 주택을 이어받은 사람, 매수를 이어받은 사람은 안 됩니다. 2번째 산 사람. 최초 미분양 계약자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일은 이제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호반이라는 회사가 그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홍보관인데 아마 그 홍보관에서 아마 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또 이제 서류에 대해서 이제 또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뭐 부적격 관리 명단 뭐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자 그 중도금 대출 안내가 있는데, 일단 내용은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대출 금액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없으면 보통 이제 중도금 대출은 큰 문제 없이 보통 나옵니다. 예.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50%를
일단은 대출이 여기가 조정지역이고 청약과열지구고 50%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한도가. 그렇게 되고요. 나머지 10%는 준비를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돈이 없으시면 또 연체하는 분이 또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자금 여러 개 되시는 분은 은행에 넣느니 중도금하고 잔금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기 또 나오네요. 발코니 그 확장 비용은 아까 지금 뭐죠? 900만 원 정도 됩니다. 확장비가. 지금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B타입이나 A타입이나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계약할 때 10%, 뭐 중도금 20%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비용은 한 9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요즘 이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3개 하냐, 4개 하냐, 5개 하냐 이런 기준이 있고요.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3개 하면은 500만 원, 뭐 5개 하면 760만 원, 이 정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다른 뭐 옵션도 있습니다. 뭐 현관 중문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 1650, 1700만 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옵션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아트월이니 뭐 간접 조명이니 이래서 또 뭐 그래서 이제 플러스 옵션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또 나옵니다. 이제 2,450만 원, 뭐 2,300만 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전 제품에 대해서 또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뭐 이제 개별로 뭐 냉장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제 많이 안 하신 분이 있고 또 이제 좀 더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옵션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또 이제 뭐 바닥재 업그레이드 뭐 이렇게 하고 또 조금씩 나오고요. 큰 금액은 아니네요, 지금.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되는 거는 지금 마이너스 옵션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전반적인 그 내장재입니다. 그래서 그 집 현관문은 해줍니다, 여러분. 근데 현관문을 해주는데 현관문을 딱 문을 열었을 때 마이너스 옵션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뭐냐면은 이제 골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상하수도 파이프 올라오고 뭐 전기 인입해주고 이제 이런 정도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다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마루도 없고 뭐 도배도 없고 조명 없고 뭐 욕실에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욕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뭐 방수는 해놨다, 설비해놨고 배기 덕트 해놨다, 배선 해놨다, 그다음에 뭐 미장 마감 해놨다, 그다음에 바닥 뭐 난방 뭐 파이프 깔아놨다, 이제 배관 해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창호 같은 것도 틀 해놨다 뭐 이런 내용만 있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금액이 얼마냐면은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금액을 갖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2,700만 원을 갖고 이 내부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계약이 이제 되시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친환경이 됐던 뭐 인테리어 컨셉이 됐던 이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은 이게 설령 2,700만 원을 갖고 해결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뭐 2,000만 원을 더 쓰더라도 내가 내 집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해서 나의 마이 스타일로 한번 해보겠다 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공동주택 명칭은 지금 덕운지구 호반서밋 DMC 힐즈인데 잠정 결정이고 추후 변경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뭐 단지 뭐 여건 사항 뭐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관한 내용 그리고 건축 감리 뭐 이런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뭐 주택 매입 금액, 택지 매입 금액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4페이지까지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그 정독을 했고요. 그 계약을 하시거나 또 이제 계약을 하시기 전에 그 청약을 신청할 때 어쨌든 이제 한 번을 읽어보셔서 본인이 생각하신 조건과 한번 꼼꼼히 비교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해서 장시간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